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영화 1917을 보기 전에 1차 대전에 대해서 쉽게 기억하기 영상이 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근에 아카데미 4개 부분 수상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뤄냈는데, 그 최고 경쟁작이 샘 맨더스 감독의 1917이었습니다. 3개 부분 수상을 했죠, 아마. 그런데 이제 1917 아주 짧은 어느 시간 만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에 대해서 오히려 잘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영화 보기 전에 조금 있으면 개봉을 할 건데 개봉하기 전에 한번 어, 쉽게 기억하기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목차 보시면요. 제1차 대전은 언제 일어났냐? 1914년에서 1918년까지 4년 정도 발발한 전쟁입니다. 어, 그동안 4천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피해가 생긴 그런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 중에 목차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 게르만주의하고 범 슬라브주의의 대립이 있습니다. 자, 게르만 하면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이 이탈리아 뭐 이런 쪽이 게르만족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슬라브족이라고 하면은 주로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발칸 반도 쪽에 뭐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런 쪽이 슬라브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민족적으로 대립이 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적어둔 것을 보면은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미리 있었습니다. 오독이 오스트리아,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가 같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이 돕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국 협상 쪽에는 영, 프, 로 이렇게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기서 러시아가 범슬라브주의, 슬라브족이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독일을 견제하는 그런 유럽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자, 이번 쪽으로 가면요. 거기에 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 1차 대전의 발발 원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식민지 재분할 시도입니다. 독일이 아주 오랫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비렐름 1세 때 유명한 비스마르크 제상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일의 힘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제국주의라 해서 식민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이 전 세계의 좋은 식민지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돼서 물건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식민지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제대로 된 식민지가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심하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다시 재분할을 하려고 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전쟁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계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저렇게 발발이 됩니다. 거기 보면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적혀있죠. 일기예보 아니라 사라예보 예보 사라예보 사건. 그 밑에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라는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슬라브족입니다. 이 두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발칸 반도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오스트리아가 딱 있으면 바로 옆에 보스니아가 있고 바로 옆에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빠르게 말을 한다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 보스니아를 합병합니다. 먹은 거죠. 그런데 이 보스니아, 그 세르비아 쪽에서는 보스니아하고 같은 슬라브족이니까 같이 한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세르비아 쪽, 보스니아에 살고 있던 세르비아 쪽 청년이 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열병식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암살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우선 오스트리아 쪽에서 앞으로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빨리 말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쪽에서 어디에?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겠죠. 그런데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입니다. 그 슬라브족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돕고 있던 슬라브족 나라 어디? 러시아. 러시아 쪽에서 세르비아를 돕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스트리아하고는 또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독이 있죠? 오독, 독일. 이 독일이 이 기회를 딱 틈타가지고 바로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러시아하고는 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프랑스, 영국이 0%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러시아가 움직였을 때 이 프랑스까지 한꺼번에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독일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이 있으면은 이쪽에는 프랑스, 이쪽에는 러시아가 있는 겁니다. 전선이 두 곳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4번에 가면요. 장기전, 참호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밑에 슐리펜 계획이라고 있어요. 자, 슐리펜 계획은 독일의 장군 슐리펜이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하느냐? 양쪽 다 싸우기 어려우니까 아주 속전속결로 프랑스를 먼저 기습 공격해가지고 프랑스를 처리를 하고 다시 그 동부전선으로 러시아를 커버를 해, 러시아와 싸워야 된다. 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전선에서 단기전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딱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부전선이 꼬이게 된 겁니다. 의외로 프랑스 또 그쪽에서 저항을 잘 해내가지고 거기가 장기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거기 적혀 있는 말은 베르댕, 쏨 이것이 프랑스 쪽에서 독일군을 서부전선에서 막아낸 아주 유명한 전투들입니다. 말은 베르댕, 쏨 전투. 자, 그런데 이제 이 장기전이 된 이유가 뭐냐면 참호전입니다. 참호전. 자, 참호가 뭔지는 아시죠? 땅을 이렇게 깊게 파고 그 안에서 이렇게 몸을 은닉한 상태로 숨긴 상태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저 참호는 독일이 먼저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길이가 엄청나게 북해에서 스위스 국경선 정도까지 아주 길게 이렇게 참호를 파놓으니까 프랑스 쪽에서도 또 이렇게 참호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참호를 이렇게 파고 대치를 하는데 이 참호전에 앞에 적어놓은 것처럼 거기 기관총 그리고 철조망 이렇게 적혀 있죠. 참호를 파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관총을 딱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서 그 앞에 철조망을 쳐놓은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해 오다 보면 철조망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저지가 될 때 그때 기관총으로 막 아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호전은 기관총이나 철조망 같은 것이 있어서 결국 이 참호전은 수비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전쟁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방이 다른 쪽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냥 장기전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참호전의 상황,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장면, 그 장면이 영화화된 게 1917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무전 같은 거, 통신이 잘 개발되지 않아서 직접 작전 지시 같은 거를 내리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부대에 그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병사 2명이 이렇게 위험한 곳을 뚫고
독일군의 참호를 이렇게 가로질러가는 그런 내용이 1917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신무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1차 대전 때는 신무기가 나타나는데, 왜냐? 이 참호전으로 장기화되니까 이걸 부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무기. 먼저 탱크입니다. 기관총 막 쏴도 탱크 끄떡없이 진격할 수 있죠. 탱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땅에서, 지상에서 워낙에 이렇게 장기전이 되니까 공중으로 이렇게 공격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막 개발되고, 그리고 짧은 순간에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독가스 이런 것들이 신무기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0%에서 영국이 해군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이라는 신무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기 5번으로 가겠습니다. 동맹국과 연합군이 있어요. 위에 있는 저 삼국 동맹, 또 삼국 협상,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이 1차 대전의 전쟁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적어놨죠? 오뚜기 중에 2가 이렇게 X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삼국 동맹에 이탈리아가 있었지만 이탈리아는 저기 막상 전쟁 때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쟁 후반부에 저 연합군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쪽이 동맹군이고요. 자, 연합군 쪽에 보면은 영프러가 있죠. 그런데 러에 또 X자가 들어있습니다. 러에 X자. 자, 러에 X자가 된 이유는 막상 전쟁 때는 러시아 쪽에서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탈을 하게 되는 이유는 러시아 국내에 혁명이 일어나서 내부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일본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저 미국, 일본 이렇게 추가되는 그 내용에 있어서 6번에 제가 좀 적었습니다. 영화 제목이 1917인데 사실 그 1927년에 1917년에 1차 대전 내용상으로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가 뭐냐? 미군의 참전입니다. 자, 미군이 참전하게 되는 이유. 처음에는 중립을 취하려고 있다가 미군이 참전하게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 영국의 해군이 독일의 해상을 봉쇄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이 잠수함으로 대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잠수함으로 대응을 하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펴니다. 어느 나라든 상관없다. 지나가던 배들은 다 공격하겠다. 그래서 미군의 선박이, 미국의 선박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론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독일의 외무부 장관이 미국 밑에 멕시코가 있잖아요. 멕시코에다가 미국하고 전쟁을 해주면은 어떤 뭐 이점을 주겠다, 이권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거를 미국이 알게 돼서 미국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장기전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 잠재력을 가진 미국이 참전하면서 결국은 이 장기전이 이렇게 해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장기전이 이제 해결되고 결국은 서부전선 쪽에서도 연합군의 우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7번에 보면요. 결국은 이제 맨 마지막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빌헬름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독일에서도 보니까 11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 앞에 러시아가 이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10이라고 적혀 있는데 10월 혁명이라고 해요. 레닌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레닌이 독일이 러시아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레닌을 러시아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닌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혁명을 이뤄내죠. 그래서 그 혁명에 러시아 10월 혁명에 의해서 러시아가
그 전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1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힘의 축이 연합군, 그 중에서도 전쟁을 추가적으로 승리한 미국과 일본 쪽에 힘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전통적인 유럽의 나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고 미국과 일본의 우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